본의 아니게 현대사 문제를 한편 다루다 보니 연상이 이어져서 현대사 한국과 주변 주역의 역사적 핵심 사항들을 올려봅니다. 이건 실사가 아니고 날조사라는 점을 숙지하시고요. 평상시에는 이러한 연상을 하지 않지만 언제나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게 되는 것도 날조사에서 살아가는 현상의 하나일 것이라 짐작해봅니다. 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대 날조사. 세계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반도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와 연관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일 것입니다. 현대사가 날조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허위이며 일종의 연극무대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볼 때 결국 표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가짜이고 진실은 따로 존재한다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비록 날조사일지라도 말입니다. 날조사에서도 표면사와 이면사 연구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 분야의 연구자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표면사, 이면사, 실사. 그래서 날조사일지라도 현대사의 본질이나 반도와 주변 지역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그러한 따로 존재하는 사항들을 추출해 내야만 표면에서 말해지는 사항들과는 별도의 진실된 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논리적 결과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만 몇 개 생각나는 대로 추려서 보겠습니다. 이면사라고 부를 수는 없고 날조사의 방향성이나 본질을 파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항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흔히 한국에서 최근의 날조사에서는 소위 사강, 주변 사개국 외교라는 것이 말해집니다. 과거 독일도 통일 전에 사자회담이니 하는 말이 만들어졌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이 사강 외교라 말해지는 것이 날조사의 특정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날조사의 핵심적 사항이 바로 반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과거에 어떤 의약품 광고 문구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 몸이 1000냥이면 간은 900냥, 날조사가 1000냥이면 반도는 900냥, 주변 사강은 100냥. 이 같은 현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냉전 해체 이후 반도가 분단 해소를 지체한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어 버렸죠. 1989년 냉전 해체 시에 반드시 통일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되지 않았기에 지금 이 고생이 날조 상황에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간단하게 반도의 과거 상황 중 소위 주변 사강과 관계된 사건과 반도를 핵심으로 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1945년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반도에는 당시 남북 지도자들이 이주를 하여 왔고 소위 동서냉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지도자들은 양극체제의 두 나라인 구소련과 미국의 지원하에 각기 표면적인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게 되고 그러한 유엔의 총의는 지속적으로 표명이 되고 1950년 6.25 과정 중에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게 되죠. 그러다가 중공의 6.25 개입으로 유엔의 남북한 통일 의지는 약화되고 변질되지만 여전히 날조사에서도 남북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유엔에게도 잠재된 과제가 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 날조사의 핵심적인 유엔의 총의는 방향성까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후대의 신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월남공산화에서 본 바와 같은데 베트남의 통일이라는 문제는 반도의 문제와 역방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엔의 총의와 주변 국가의 영향력이 베트남은 반도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결국 유엔이 베트남과 관련된 월남 통일을 지향했던 것이 유엔의 결의를 거부한 남부 베트남 패배로 나타났죠. 이것은 법칙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에서는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는 것도 자연적인 결론으로 나타나 유엔 결의를 거부한 북쪽의 패배가 되었죠. 아직 남북의 통일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남북의 체제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남쪽은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고 북쪽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승패는 확연해졌습니다.